웰컴. 안녕하십니까, 철갑종달입니다. 다시 돌아온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제가 50일 넘게 아이를 키웠는데 그러면서 느낀 제일 필요한 육아용품과 그다지 필요하지 않은 육아용품을 아주 주관적인 관점에서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진리 에바에 사바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잘 고려해서 들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육아용품으로 바로 분유포트가 되겠습니다. 분유포트는 그냥 이런 커피포트와 다르게 항온 조절이 가능합니다. 보통은 이제 10단위로 되고요. 30도, 40도, 50도, 60도 이런 식으로 조정이 되고, 아니면은 이제 끓이고 끓게 되면은 꺼지는 그런 설정이 됩니다. 그 다음에 뭐 요거트 만드는 것도 있고요. 아니면 뭐 분유라고 해서 한번 쭉 끓이고 100도로 한 3초, 4초 끓이고 나서 그 다음에 43도로 온도가 떨어지게끔 냉각을 한 다음에 거기서 쭉 유지시켜주는 그런 기능입니다. 이거는 사실 뭐 어떤 분유포트든지 상관없기 때문에 아무거나 사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왜 필요하냐면은 이제 분유를 탈 때 항상 이제 43도 정도 유지를 해서 끓여놨다가 그 다음에 그걸 이제 분유를 타야 되는데, 만약에 이게 없으면은 매번 커피포트나 아니면은 냄비에 물을 끓여가지고 냉수랑 섞어서 온도를 맞춰서 해야겠죠. 그러면은 굉장히 시간도 없고 긴급하게 아이는 우는데 뭐 아주 번거로워질 겁니다. 그래서 분유포트를 추천합니다. 분유포트는 아기가 없더라도 뭐 티를 마실 때도 아주 유용하기 때문에 아주 적극적으로 추천하는 바입니다. 난 진짜 너무 돈이 없다, 그래서 뭐 템빨 그런 거 구비할 수 없다, 그러면 딱 이거 하나는 추천합니다. 다음으로 많이들 추천하는 브레짜입니다. 브레짜는 이제 분유를 제조해 주는 것으로 여기다 분유를 넣고 그 다음에 물을 뒤에다가 넣게 되면은 동시에 나와서 배합을 해주는 그런 분유 제조기입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보시면은 최소 60ml부터 되는데 60, 90, 110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이사이 밀리리터는 설정이 아예 안 되는 데다가, 특히나 이제 국내 분유 같은 경우에는 최종 양을 결정하는데, 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해외 분유의 기준 같이 물 120 넣고 그 다음에 분유를 따로 넣기 때문에 항상 최종 용량이 원하는 것과 맞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60ml 분유를 최종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60ml 물 넣고 그 다음에 분유를 넣으니까 실제로 한 70, 75 이렇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브레짜를 갖다 놓고도 못 쓰는 일이 생깁니다. 즉, 왜 그렇게 되냐? 물이 더 많아지는데 물을 더 많이 넣게 되면은 이제 아이한테 이제 변비가 생길 수 있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에 이놈을 사두고 거의 쓰지 못하고 분유포트로 일일이 분유를 탔습니다. 그래서 브레짜는 그다지 추천하진 않는다. 이거 말고도 다른 분유 제조기도 비슷한 문제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UV 젖병 소독기가 될 텐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식세기가 있었기 때문에 식세기를 쓰다가 많이 쓰진 않아서 그냥 이제 어른들 먹는 거는 어차피 보통 2인분 정도밖에 안 나오니까 일일이 설거지를 하고 이거를 새로 이제 공을 한번 돌린 다음에 그 다음에 젖병 소독기용으로 썼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보통은 이제 유화 모드로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들게 되면은 이제 UV가 나오고 적절히 열리면서 한 요정도 이제 열리면서 환기도 해주고 식히고 이렇게 해줍니다. 그래서 저희는 따로 젖병 소독기 없이 이 식세기로
그렇게 이용을 했습니다. 만약에 색세기가 없다 그러면은 저평소독기 정도는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매번 이제 열탕 소독을 하려면은 굉장히 시간도 많이 들고 또 노력도 많이 들기 때문에 그럴 것 없이 한번 닦아서 그냥 UV 소독기 넣고 한번 돌려버리고 그러면은 다른 일을 할 수 있겠죠. 아주 편합니다. 다음으로 가습기입니다. 가습기는 그냥 가습기가 아니라 뭐 가열 가습기 쓰셔도 되고 초음파 쓰셔도 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케어팟을 썼습니다. 여러 개 쓰다가 뭐 물때 끼는 문제도 있고 해서 케어팟으로 정착을 하게 되는데요. 케어팟 같은 경우에는 물 저장 용량이 엄청난 데다가 닦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밥솥이랑 똑같죠? 그리고 진동자가 이렇게 물에 떠 있기 때문에 별로 물때가 낄 염려가 없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가습기 선택한 이유는 여기 이제 오토가 있는데 이걸 1단으로 하면은 약 한 40에서 50%, 한 30에서 40, 그 다음에 40에서 50, 뭐 50에서 60 이런 식으로 자동으로 습도 조절이 됩니다. 그래서 항습이 되기 때문에 과습을 막을 수가 있고 그리고 적당히 이제 60% 정도 습도가 유지가 되면은 이제 물도 낭비를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아주 편합니다. 또 필요하다면은 겨울 같은 데는 이제 히터가 있기 때문에 히터를 쓸 수가 있어서 추천합니다. 하지만 히터를 쓸 경우에는 켜놓고 뭐 계속 잔다거나 이러면은 밑에가 이제 좀 과열되는지 타닥타닥탁 하는 소리가 나기 때문에 놀라서 잠에서 깰 수가 있기 때문에 보통 저희는 해놓고 자기 전에 꺼놓고 잡니다. 그렇지만 본인이 뭐 소리에 민감하지 않다면은 히터를 켜놓고 자도 상관없겠죠. 그래서 어쨌든 가습기는 이제 아이를 키우는 데 있어서 필수이기 때문에 한 60% 정도 RH 유지를 해줘야 아이는 이제 입으로 숨을 못 쉬고 코로만 숨을 쉬기 때문에 코가 이제 막히면 안 돼서 습도를 유지해 주는 것이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추천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바구니카 시트가 되겠죠. 바구니카 시트를 처음에 사실 때는 이거 얼마 쓰지도 않는데 이거 사야 돼?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제가 사용해 본 결과 상당히 쓸모가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처음에 이제 일단은 첫 번째로 이 바구니카 시트를 안 쓰고 그냥 안고 신생아를 안고 그냥 차를 타고 나면은 불법이에요. 그래서 약간 그런 약간 양심적인 것도 있고 그다음에 법적인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얘를 이제 가지고 오면은 처음에 신생아를 뭐 병원에서 이제 인수해서 이제 나갈 때 그때 훨씬 편합니다. 신생하다 보니까 이제 목도 가누기 어렵고 엄마 아빠도 아직 익숙하지 않죠. 처음 이제 앉는 거기 때문에 이 카시트 가져가면은 여기에 세팅을 다 해주십니다. 병원에서. 그래서 데리고 가기 편하다. 그리고 보통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바람이나 이제 햇빛을 가려주기가 편하고요. 햇빛이 아니더라도 실내 등도 아이는 항상 천장을 바라보기 때문에 항상 눈갱 당할 수 있죠. 그러니까 그걸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차를 운전을 아무리 조심한다 해도 고속방지턱도 있고 뭐 회전할 때도 이제 쏠림 현상이 있고 할 텐데 그런 것들을 이제 딱 잘 잡아주고 잘 막아준다는 점이 있고요. 운전하는 입장에서도 조금 더 이제 마음의 부담이 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추천합니다. 그리고 요거 사면은 이제 굳이 뭐 신제품을 살 필요는 없을 것 같긴 한데 저희는 한 5번 정도 썼어요. 왜냐면 이거를 처음에 병원에서 산후조리원 갈 때 한번 쓰고 산후조리원에서도 보통 이제 아이들이 황달 많이 걸리기 때문에 황달이 조금 심해진다 하면은 병원에 갈 수도 있기 때문에 뭐 산후조리원에서도 이제 뭐 실장님이나 뭐 간호사분이나 아니면 거기 이제 여사님들이 뭐 얘기를 해주십니다. 아무리 이제 회진이 있고 하지만 뭐 검사를 받아보러 가야 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럴 때는 이제 이 카시트가 필수로 필요하다.
두 번째가 되겠고요. 세 번째는 이제 한 달 정도, 이제 한 달 안에 보통 BCG에 맞춰야 되죠. BCG에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때 이제 필수적으로 소아과에 가야 됩니다. 예, 그래서 그때 이제 필요하기 때문에 잘 쓴다. 굉장히 잘 쓰고 있어요. 그 외에도 여러 번 돌봐줄 사람이 없는데 엄마가 그 산모 이제 또 계속 관리를 받잖아요. 주기적으로 산부인과 가서 이제 자궁 문제 없는지 혹은 제왕절개했으면 상처가 문제 없는지 이런 거를 이제 검사를 하기 때문에 그럴 때마다 이제 아이를 같이 데려가야 되잖아요. 집에 놓을 수 없으니까. 그럴 때 이제 잘 씁니다. 그래서 추천하고요. 꼭 구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베이비 카시트를 이제 뒷좌석에 앉히잖아요. 그때 이제 뒷좌석 그 머리바지에다 이렇게 달아가지고 운전석에서 뒤로 이렇게 돌아봐서 아이를 볼 수 있게 해주는 거울인데, 사실 이거는 좀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왜냐면은 보시다시피 이게 그 머리바지에 딱 고정이 안 돼요. 머리바지는 둥근데 얘는 지금 평면이잖아요. 그래서 약간 달랑달랑 거립니다. 아무리 잘 조정해도. 그리고 생각보다 잘 안 쓰게 돼요. 굳이 이렇게 아이를 볼 만큼 멀리 나간다거나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굳이 이것까지 사지는 않아도 될 것 같다. 그 다음은 이제 반비대입니다. 반비대 거의 필수품으로 여겨지는데, 보통 이거를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 이제 아이를 올리고 이제 똥 쌌을 때 기저귀 벗겨주고 그 다음에 엉덩이 씻겨주는 용으로 씁니다. 근데 왜 좀 비추천하냐면, 이건 비추천하는데 굳이 필요하진 않다 쪽입니다. 왜냐면은 보시다시피 약간 이게 여기 고여요, 물이. 애를 이렇게 앉히고 나면은 항상 옷이 다 젖어요. 그래서 똥 쌀 때마다 기저귀 갈아주고 엉덩이 닦고 옷까지 갈아입혀야 되는 일이 발생하기 때문에 굉장히 불편합니다. 물론 이거는 경사를 더 세워서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면은 사실 이거를 쓰는 이유가 적어지기 때문에 굳이 이거는 안 사도 되는 것 같다. 저희는 지금 이거 사놓고 안 쓰고 있어요. 그냥 애를 이렇게 팔로 안아가지고 이쪽을 엉덩이 쪽에 해가지고 이렇게 직접 씻깁니다. 그게 훨씬 빠르고 옷도 안 젖고 좋기 때문에 그냥 굳이 반비대까지는 필요 없을 것 같다. 그 다음에는 이런 애기 욕조가 있어요. 욕조 매우 잘 쓰고 있고요. 지금 물높이도 지금 표시가 되어 있고 아주 좋은데, 지금 산후 이제 도우미 분 이모님 말씀으로는 굳이 이런 것까지는 이제 필요 없고, 그냥 시장에 파는 그 다라이라고 하는 거 있죠? 동그란 거. 그런 거면 이제 충분하다. 왜냐면 이제 애가 어차피 지금 목도 못 가누고 앉아있을 수도 없기 때문에 요즘 너무 높기도 하고 행동 반경이 좀 있어서 제한이 돼서 다라이면 충분한 것 같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잘 쓰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에 이어서 슈너글 애기 욕조입니다. 거의 국민템이 돼가고 있는데, 이 같은 경우에는 저희 잘 쓰고 있어요. 지금 한 50일 넘었지만 아직 스스로 앉기도 하지만, 이런 거는 이렇게 등을 댔을 경우에 쭉 미끄러진다면은, 이거는 밑에 이렇게 튀어나와 있어서 애가 미끄러지진 않아요. 조금 더 부모가 씻길 때 자유롭다. 여기다 조금 이렇게 머리 눕힐 수도 있고, 물론 목을 못 가누기 때문에 막 앞으로 쏟아질 수도 있고 하지만 조금 더 안전하다. 디자인도 괜찮고 물 높이도 딱 이렇게 표시되어 있고 아주 좋습니다. 그럼 경우에 따라서 이제 이렇게 밑에 고무 패킹이 있어서 미끄러지지 않기 때문에 장점이자 단점이기도 합니다. 물을 담아놓으면 이제 무거워가지고 끌어당길 때가 있는데, 그럴 때 보통 마룻바닥에 놓으면은 저 고무 패킹 때문에 잘 안 끌릴 때가 있어요. 그리고 고무 패킹이 간혹가다 빠지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조금 번거롭긴 합니다. 하지만 추천. 다음으로는 이제 아라칸 이 애기 수영 튜브예요. 이 같은 경우는 여기다가 이제 사이에 얼굴을 끼고 여기 보시면은 턱이 올라오게 잡아주세요. 턱 올라오게 해서
이거 이제 버클 잠그고 하면은 딱 맞습니다. 틈도 안 생기기 때문에 마감도 잘 돼 있어서 수영하기 좋아요. 50일만 넘어도 바로 이제 수영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아직 자궁 속에서의 기억 때문에 혼자 헤엄을 잘 칩니다. 놀랍게 잘 쳐요. 그래서 이게 잘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때쯤 되면 이제 밤에 통잠 아직 못 자고 자꾸 깨고 이러는데, 이 수영을 시켜주면은 애가 기력이 많이 빠져가지고 잘 잡니다. 그래서 거의 부모한테도 더 좋은 그런 튜브라고 할 수 있어요. 추천합니다. 다음으로 역류방지 쿠션입니다. 역류방지 쿠션은 일단은 좀 크고, 그 다음에 쿠션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식탁에 올려서 써도 되고, 여러모로 쓸모가 많아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생각보다 이제 많이 쓰진 않았는데, 보통 이제 수유 후에 이제 바로 눕히거나 하면 이제 토하거나 개울 수 있기 때문에 한 30분 정도 눕히는 용도로 씁니다. 나중에는 이제 아기가 좀 낮에 잠 안 자고 말똥말똥 눈 뜨고 논다 그러면은 그때 여기다 놓고 모빌을 위에다가 부어준다거나 타이니 모빌이랑 같이 써서 그런 식으로 좀 시간을 보내게 합니다. 역류방지 쿠션은 비싸지도 않고, 나중에 이제 공기 빼가지고 압축하면은 공간도 그렇게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상당히 추천할 만한 상품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운데 이제 이렇게 애를 고정하는 게 있는데, 신생아들은 그냥 다리만 버둥버둥 거릴 뿐이지 무게중심이 움직이는 경우는 없기 때문에 굳이 이건 쓰지 않는다. 그 다음 뗄 때 소리가 너무 커가지고 좋지 않아요. 그냥 안 씁니다. 이 상태로 씁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그냥 들어도 되고요. 아니면은 손잡이가 있기 때문에 한 손으로 아이를 들은 상태에서도 역방구를 움직일 수 있다. 그래서 추천합니다. 다음으로는 타이니 모빌입니다. 이 타이니 모빌은 당연히 신생아는 이제 흑백밖에 못 보기 때문에 흑백으로 처음 세팅을 해놨고요. 그래도 잘 안 봐요. 처음에는 눈도 잘 안 보이고 지금 그런 거 신경 쓸 때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못 봅니다. 근데 이제 한 40일에서 이제 50일 그 정도 넘어가면은 이제 보기 시작해요. 낮에 놀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럴 때 아주 편합니다. 아주 느리게 돌아가고요. 이게 지금 어떤 메커니즘인지 모르겠지만 음악도 그렇고 이 회전도 그렇고 다 어떤 하나의 전력으로 한 시스템으로 연결이 되어 있나 봐요. 그래서 건전지가 닳게 되면은 그다음에 음악이 기계해지고 그다음에 움직임도 둔해집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건전지 잘 갈아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보시면은 재즈라고 되어 있는데 동요를 재즈식으로 좀 편곡한 거, 그 다음에 이제 세계의 그 대륙을 테마로 한 그런 이제 음악을 타이니 러프에서 만드는 거고요. 네이처, 자연 소리 있고요. 클래식도 이제 3개 들어가 있습니다. 클라우드 룬이랑 모차르트, 바흐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 자장가 들어가 있고요. 백색 소음도 들어가 있습니다. 처음에 키면은 모빌 돌아가면서 이제 처음 여기 재즈부터 쭉 돌아가면서 플레이가 되고요. 다 플레이가 되면은 그 다음에 음악은 꺼지고 모빌만 돌아가게 됩니다. 좋은 게 또 이렇게 그냥 여기 옆방구에 놓고 이걸 틀어줘도 좋지만 간단하거든요. 그냥 풀러가지고 애기 침대 난간에 딱 껴도 됩니다. 그러면은 애기 침대에 굳이 또 다른 모빌을 설치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꽤 쓸모가 있기 때문에 추천드리는 제품입니다. 다음으로 백색 소음기인데요. 말랑원이 백색 소음기인데 이거는 이제 어디든지 가지고 다니면서 쓸 수 있어서 추천하는 제품이고요. 그 다음에 타이니 모빌에 또 이제 백색 소음이 있지만 약간 소리가 조금 음질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효과가 별로 없는데 이거는 효과가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그 음향이라고 하죠. 네, 소리 효과들. 그 다음에 선풍기 소리들, 뭐 기차 소리도 있고, 심장 소리도 있고, 그다음 백색 소음도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추천하는 제품입니다. 다음으로 또 국민템으로 사랑받는 젤리캣입니다. 젤리캣 버니. 많이들 사는데요. 사실 아직까지는 굳이 사야 되나?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의 어른이 더 만족스러워하는 그런 육아용품이고요.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이미 아이를 한 5살까지 키운 분들도 애착 인형으로 가지라고 이거 사놨는데 이거는커녕 다른 뭐 이불 갖고 놀고 있고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젤리캣을 좀 가격이 부담이 된다 그러면은 굳이 안 사셔도 상관없습니다. 네, 어른이 즐거운 그런 인형이고요. 아이는 사실 많이 안 갖고 놉니다. 많이 갖고 노는 애도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제 주변에서 못 봤어요. 그래서 사놓고 거의 옆에 방치해 놓는 그런 경우가 많다. 자, 그 다음으로 추천드린 제품은 브라운 체온기입니다. 뭐 이거는 다들 많이 들으셔서 아시죠? 굳이 신생아나 아기 때문이 아니더라도 집에 하나씩 갖고 있으면 아주 유용합니다. 어른도 많이 쓸 수 있고요. 독감 걸리거나 이제 열 있을 때 바로바로 측정해서 상태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추천합니다. 그 다음에 이 모스텔라는 그다지 추천하진 않아요. 이게 보습크림인데 많이 이제 보습이 되는 것 같지는 않다라고 저희 그 산후도우미 이모님께서도 말씀하셔서 저희가 사은품을 받았나 그런데 잘 쓰진 않습니다. 그거보다 오히려 이 지금 이 몽디스 베트 샴푸 이거 이제 머리 감겨줄 때 매일 이제 목욕 시킬 때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토 로션 몽디스의 이거 아주 냄새가 좋습니다. A 냄새가 잘 나고 있고, 그 다음에 이거는 애도 만족해 하는 것 같고 보습도 잘 되는 것 같아서 아주 잘 쓰고 있습니다. 목욕할 때마다. 그 다음에 손톱 깎는 것에 대해서 좀 무서워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아내랑 얘기를 해서 처음에 이렇게 손톱을 갈아주는 거를 살까 아니면은 이 뭐 가위나 손톱깎이로 잘라주는 게 좋을까 했는데 뭐 다들 해본 적이 없으니까 정작 애를 낳는 사람들 입장에서는요. 그리고 그것도 에바 애기도 하고 잘라주는 사람 따라서 사봐서 하기도 하기 때문에 둘 다 샀습니다. 저희는 일단은. 근데 사실 이거는 뭐 저희 손을 보면 아시겠지만 손톱보다 보통 살이 남아있기 때문에 손톱을 다듬어 주려면은 손도 좀 닿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게 어쨌든 뭐 몇 방 지금 더 거치기가 다 다른데 아무리 좀 소프트하더라도 애기한테는 어떨지 모르겠고 또 이 관리의 느낌이 어떨지 모르겠고 또 시간도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이건 잘 안 씁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것도 뭐 사봐서 하기 때문에 알아서 잘 판단하시겠지만 저희는 이거는 잘 안 쓴다. 한 번도 안 썼어요 사실. 그거보다는 아기용 손톱깎이 이거 많이 썼습니다. 애가 잘 때 손을 막 만져주면은 계속 뭐 모로 반사도 있고 해서 그냥 막 계속 이렇게 움츠러들거나 아니면 애가 깨거나 이러잖아요. 시간이 없어야 빨리 깎아줘야 되기 때문에 빨리 침착하게 저희 때문에 손톱깎이로 하는 게 저는 더 편했습니다. 그게 손톱이 이렇게 자라면 뜨는 애가 있고 가라앉는 애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뜨는 애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손톱깎이가 유리할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온도계도 있는데 이거는 그 아기 이제 목욕할 때 욕조에 물 담아줄 때 같이 넣어놓고 물 담으면은 실시간으로 여기 이제 너무 춥다, 딱 좋다, 너무 뜨겁다 이게 나오기 때문에 판단하기가 좋았습니다. 그냥 이 수온 온도계가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뭐 안전하기 때문에 아주 잘 쓰고 있습니다. 귀리개는 저희 아직 안 쓰고 있는데 상당히 기발하더라고요. 아이디어가 이 라이트 가이드를 안에다가 심어가지고 불 켜면은 이게 끝에 불 들어오게
마법 지팡이 같죠? 이렇게 해서 안에서 비출 수 있게 해놨습니다. 아주 잘 쓸 것 같아요, 이것도. 그래서 구성이 꽤 좋습니다. 이거 이제 손톱 잘라주는 가위인데, 저는 오히려 이게 더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손톱 깎기가 훨씬 낫고, 왜냐면 아랫부분을 그냥 손톱 밑에 놓고 딱 받친 다음에 딱 자르면 되니까. 요거는 저는 안 써봤습니다, 아직. 진리에 사봐서 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이 마더케의 어디시브 커튼 버즈. 이거는 이제 아가드라는 거고요. 제 거고요. 마더케의 어디시브 커튼 버즈. 이거는 이렇게 생겼어요. 마치 총알 같죠? 그냥 면봉이 있고요. 여기는 이제 끈적끈적한 면봉이에요. 완전 끈적끈적합니다. 그래서 애기 같은 경우에는 워낙 콧구멍이 작아서 뭐 저희가 파줄 수도 없고 본인이 코를 파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제 코로밖에 숨을 못 쉬기 때문에 코가 코딱지나 이제 콧물로 막히면은 힘들겠죠. 그래서 이거를 넣어가지고 신속하게 싹 걷어내는 겁니다. 여기 붙어서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꽤 잘 쓰고 있어요. 그 다음에 베판텐, 뭐예요? 다들 잘 아시겠지만 베판텐 이제 발진 일어날 때, 피부 발진 일어날 때 발라주면은 아주 효과가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 잘 쓰고 있고요. 저희 애 같은 경우에는 기저귀 발진 같은 거는 거의 없긴 한데, 그래도 이제 보통 이제 항문 주변이나 아니면은 이제 항문과 고안 사이 그런데 좀 물릴 때가 있는데 빨갛게 되거나 그럼 발라주면은 바로 낫습니다. 그래서 베판텐 추천하고요. 다음 필수 육아템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바로 애기띠입니다. 저희는 이 베이비병원 애기띠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애기가 한 30일 이후부터는 이게 애기띠를 썼습니다. 집안에서 이제 애기가 울 때 어떻게 달래줘도 안 그칠 때, 그 다음에 쪽쪽이를 물려서도 안 그칠 때, 그때 이제 여기에 태워가지고 걸어 다녔어요, 집안을. 그렇게 되면은 애가 이제 약간 선자세가 되기 때문에 트림도 잘하고요. 그 다음에 머리를 뒤우기도 편하기 때문에 잘 잡니다. 특히나 이제 애기띠를 맨 사람의 이제 심장 소리와도 가까이 들리기 때문에 애기한테 편안함을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잘 잡니다. 그래서 꼭 이 애기띠가 아니더라도 애기띠 추천. 다음으로 추천할 육아용품은 바로 쪽쪽이입니다. 공갈젖꼭지라고도 하고 영어로는 패시파이어라고 하는데, 여기에 이제 목걸이가 달린 것도 있어요. 목걸이가 달린 것도 추천합니다. 왜냐면은 애한테 물리면은 애가 이제 자주 뱉어내거나 아니면은 쪽쪽 빨다가 이제 놓치는 경우가 있어서 바닥으로 굴러떨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목걸이가 있는 것도 추천합니다. 없어도 상관은 없어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위아래 이제 구분이 없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래서 이 같은 경우는 이제 신생아부터 언제부터 이 쪽쪽이를 써야 되느냐에 대한 의견은 의사마다도 갈립니다. 특히나 이제 책 같은 데도 보면은 또 다르고요. 누구는 이제 써도 된다, 누구는 좀 이따 써야 된다 이러는데, 가정의 평화가 먼저겠죠. 그래서 그 다음에 주 양육자도 이제 힘들기 때문에 애가 계속 울면은 쪽쪽이를 쓰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다만 너무 한 번에 길게 쓰지 않게 끊어서 쓰는 거, 그 다음에 애가 좀 그치면 다시 빼주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추천. 그 다음으로 추천할 만한 육아용품은 노시부 콧물 흡입기입니다. 베이비페어 같은 데서 사시면 좀 더 싸게 사실 수 있는데요. 아이뿐만 아니라 어른도 콧물 감기에 걸리거나 비염이 있다면 잘 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순정 팁이 들어있는데 되게 불친절한 모양이기 때문에 보통은 호환 팁을 따로 사서 씁니다. 어린이를 위해서는 이런, 어른을 위해서는 이런 팁을 사서 쓰게 됩니다.
맥시멈으로 하게 되면은 충분히 잘 빨아들이고요. 비염 환자에게도 아주 강추입니다. 어린애들은 이제 코가 막히면 숨을 잘 못 쉬기 때문에 이렇게 잘 빨아들여주면 좋고요. 너무 코가 말라 있을 때는 좀 지양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리는 에바이긴 한데 보통 뭐 시끄러워서 무서워하는 애도 있고 아니면은 청소기 소리랑 똑같기 때문에 편해하는 애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저희는 굉장히 잘 썼기 때문에 강추. 네, 그래서 여기까지 육아용품들 추천과 비추천을 알아보았습니다.